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월곡 고려인문화관 해설사 김경림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월곡 고려인문화관은 아까 우리 관장님이 소개를 해주시다시피 주민소통방 그리고 이제 전시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제일 끝에 방이 이제 주민소통방이고 1층에는 상설 전시실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올라가시면 기획전, 특별전, 그리고 국가지정기록물 전시 이렇게 3개 테마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고려인이라는 단어는 아마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러시죠? 네,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작년에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이주를 한 지가 무려 160년이나 되는 해였습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160년이라는 긴 디아스포라 역사를 가진 고려인의 역사를 1층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고려인들이 160년 동안 한 곳에서 쭉 이제 완주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유람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4차로 보고 있습니다. 1층에는 1차, 2차까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인 정확히 161년 전인 1863년에 우리 한반도 최고 땅에서 살던 함경도 극정농가 13가구가 먼저 용기를 내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러시아 연해수라는 곳입니다. 네, 거의 지신원 강변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인들이 그 조선시대 때 살아요. 조선시대 때 왜 산설과 물설은 남의 나라로 가야만 했을까요? 네, 사실 함경도라는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네, 80%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농경사회였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해마다 자연재해가 계속 들이닥쳐서 그런 세월을 여러 해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살게 되었죠. 거기에다 또 조선시대 우리 관리들의 악행이 그 길이 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13가구가 출발을 해가지고 결국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물결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1930년대 초에 보니까 거의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해수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민족이 열심히 사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면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정말로 우리 민족인 고려인들이 열심히 살았겠구나. 이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부자가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토착부호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재형 선생님. 네, 최재형 선생님은 독립운동가로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시죠? 네, 이분은 그 많은 재산을 독립운동에 다 바치시고 결국은 이제 일본놈들한테 체포되셔서 사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영화가 나오죠. 하얼빈 보셨죠? 하얼빈 그 안중근 의사 있죠? 안중근 의사의 독립작업을 다 해주신 분도 이분이시고, 예, 그리고 이제 하얼빈에 가서 이제 거사할 때 있죠? 그 거사 하시기 전에 이 최재형 선생님 사무실에서 그 재형까지 다 하나하나 연습을 다 해가지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최재형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정말 살아서 번 재산을 독립에 바치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들어가서 집 짓고 자기 농사만 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불행하게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이나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야 했던 불행한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때 고려인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연해수에서 독립운동을 한 대표적인 인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저 최재용 선생님, 그리고 홍범도 장군, 안중근, 이동희, 김경천, 그리고 이제 이상설, 이희석, 이런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고려인들도 독립운동을 했었고 항일무장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3세대, 4세대 고려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들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들이죠.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은 2021년에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좀 더 빨리 모시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홍범도 장군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1962년에 건국훈장을 처음으로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모셔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못 모셔왔습니다. 그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못 모셔오게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럼 북한이 왜 방해를 했을까요? 네, 홍범도 장군의 출생지가 평양입니다. 그래서 가져와도 우리가 가져와지 왜 너네가 가져가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방해를 해서 못 모셔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전 대통령이었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방문을 하면서 카자흐스탄 대통령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년이면 봉오동 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모셔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모셔오는가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에 못 모셔오고 2021년에야 모셔오게 됐습니다. 네, 자, 홍범도 장군에 대한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경천 장군, 네, 이 김경천 장군은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경천 장군은 우리 이제 연예적인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그리고 만주에서도 이제 김 장군님이라고 통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육사 출신이시고 기병장교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 오지가 어떤 곳이었냐면 내 한 몸 바쳐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리라,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고향이 그리고 가족이 있는 서울에 오신 날이 1919년 3월 1일입니다. 그날이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서울에 왔소 하고 가족들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바로 그날에 이분은 결심을 한 겁니다. 아, 내 뜻을 이제부터 펼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후배 장교인 지청천 장군 있죠. 네, 지청천 장군과 함께 망명을 하십니다. 네, 그때 일본이 잡으려고 엄청난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결국 체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주로 넘어가가지고 신흥무관학교에서 교포를 잡고 계시다가 무장투쟁 준비를 하고 바로 연해수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항일무장투쟁을 하신 분이십니다. 고려인 물론이고 소련 군인들까지 통솔을 하셨던 분이시고 평소에 백마를 타고 다니시는 전투지를 하셨고 전투 상황에서도 이분은 일기를 쓰신 분이십니다. 우리 난중 일기 하면 생각나는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시잖아요. 이분도 똑같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행적을 그대로 베껴간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누굴까요? 예,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 언제 김일성이 백마를 타고 다니고, 예,
이런 훌륭하신 분이신데 1936년에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간첩 혐의를 받고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결국 1942년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시신조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이렇게 평화로운 날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려인들은 연해주에 들어가서 농사만 짓고 정말 항일무장투쟁 그리고 독립운동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민족은 교육요리가 세계의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연해주라는 그곳에 일반 학교를 380개도 넘게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문학교 2개,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그때 당시는 없었지만 고려 사범대학교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또한 극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신문사가 지금은 고려일보, 제일 처음에는 선봉이라는 신문이 태어났었는데 그게 이제 강제이주가 되면서 레닌기치로 바뀌었고 그 레닌기치가 다시 고려일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극장은 고려극장. 이런 이제 문화기관들이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다 가 있습니다. 왜 카자흐스탄에 가 있을까요? 네, 연해주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스탈린 정권이 1937년에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30분 내고 나머지 30분 방을 돌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 내가 보니까 별로 자세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요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1937년에 강제 이주가 돼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기관들이 결국 다 중앙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면 고려극장, 고려일보, 그리고 고려사범대학교 다 카자흐스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거기를 간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층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층은 여기서 제가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